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저 나름대로 고민하다가 정리한 생각이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저도 정치인이 아닌 상황에서 정치를 보고 대한민국 정치에 무엇이 문제인지를 생각한 겁니다. 세 가지 정도가 그 당시에 떠올랐습니다. 그 세 가지를 제가 한마디로 새정치라고 한 겁니다. 예. 근데 제가 처음 그 말을 하니까 반응이 모호하다는 그런 반응을 받아서요. 저는 내가 대학생 수준으로 이야기했나 보다. 대학 교수 출신이니까 초등학생도 알 수 있는 수준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여전히 모호하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바깥에서 보기에는 제 목소리는 안 들리고 10만 명이 모호하다고 하니까 제 설명 듣지 않고 새정치 모호한 거구나 이렇게 인식되게 만든 거죠. 그게 대한민국 정치권에서 흔히 하는 그 이미지 조작, 여론 조작의 실체입니다. 26일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한 발언입니다. 처음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자신이 2011년부터 주장해왔던 새정치, 모호하다고 해서 고민을 했더니 대학생 수준으로 이야기했더니 못 알아듣더라. 그래서 초등학교 수준으로 이야기를 했더니 도저히 못 알아듣고 모호하다고 한다. 여당 지지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새정치는 모호하다고 해 결국 새정치는 모호해졌다. 이게 대한민국에서 흔히 말하는 조작정치, 이미지 정치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나요? 그러니까 자신이 주장하는 새정치를 이해 못하면 초등학교 수준도 안 된다는 논리인데요. 거기에 모호하다는 표현은 자신의 새정치를 조작하려는 이미지 정치라는 겁니다. 순간 이걸 웃어야 하나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나 고민했는데요. 안 대표는 너무 진지한 거죠. 자신이 생각하는 걸 현실로 믿게 되는 리플리 증후군이 의심되는 상황인데요. 과연 저만 새정치가 모호할까요? 그리고 모호하다고 느끼면 다 초등학교 수준도 안 되는 겁니까? 20년 동안 좌충우돌하며 정치판을 기웃거리면 어느 정도 감을 잡을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런 발언이 과연 자신에게 어떤 도움이 될까요? 천만 안티를 만들어내고만 안철수. 새정치는 정말 존재하는 걸까요? 여야 서울시장 후보들이 어느 정도 정리되어가는 모습입니다.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박 전 장관은 26일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개최한 비대면 시민보고 형식의 출마 선언을 통해 21분에 모든 것이 해결되는 컴팩트 도시로 서울을 재구성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출퇴근과 통학이 21분에 있는 21개의 컴팩트 앵커를, 즉 21개의 다핵 분산 도시 형태로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서울시 대전환을 핵심 비전으로 내세운 박 전 장관은 인구 50만 기준에 자족적인 21개의 다핵 분산 도시로 전환하고 권역별로 21분 내 모든 이동이 가능한 생활권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전 장관은 여의도를 예를 들며 국회의사당에서 동여의도로 향하는 도로를 지하화하고 그 위에 공원과 수직정원, 스마트팜, 1인 가구태를 조성할 수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박 전 장관은 또 국회 이전시 의사당을 세계적인 콘서트홀로, 의원회관은 청년 창업 주거지로, 소통관은 창업 허브로 탈바꿈할 수 있다며 코로나19 서울은 디지털 경제 시대를 선도하는 도시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매출 감소, 주거 불안, 청년 일자리 감소, 저출산 현상을 서울이 해결해야 할 과제로 제시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경선 맞상대인 우상호 의원은 오늘 SNS에 글을 올려 박 후보의 출마 선언을 축하한다며 선의와 아름다운 경쟁으로 당을 살리고 승리의 발판을 함께 만들어가자고 밝혔습니다. 더욱 이채로웠던 건 오늘은 박영선 후보의 날이기 때문에 공개 일정을 잡지 않았다고 밝힌 대목인데요. 페어플레이를 넘어 따뜻한 경쟁을 하겠다는 모습인 겁니다. 저는 이래서 우상호 의원이 참 좋습니다. 두 분 정말 최선을 다해 경선하셔서 좋은 결과 있었으면 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법무부 고위 간부들을 향한 윤석열의 표적 수사, 이용구 법무부 차관도 피해가지는 못했는데요. 다진한 택시 사건을 소환해내 끊임없는 문제 제기와 공세를 해대고 있습니다. 물론 정치검찰과 조중동, 그리고 종편, 거기에 SBS까지 나섰는데요. SBS는 공중파로서는 거의 최초로 이 차관에 대한 수사를 실시간으로 중계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정말 징글징글합니다. 다진한 김학의 출국 금지 사건, 또 이용구 차관의 택시 사건, 이게 과연 재수사거리가 되는지 의문만 커지는데요. 다시 한번 느끼는 거지만 기소권과 수사권으로 이렇게 끈질기게 괴롭힐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래서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폐기해야 하는 거죠. 저희는 그걸 두 눈으로 지금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담당 경찰관이 확인하고도 덮은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하지만 경찰 출신의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담당 수사관 입장에서는 굳이 동영상을 볼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황 의원은 26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피해자인 택시기사가 손님이 멱살 잡아 신고했는데 합의가 됐기 때문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담당 경찰이 볼 때는 많고 많은 평범한 사건이기에 굳이 동영상을 볼 필요가 없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는데요. 해당 수사관이 택시기사를 향해 영상은 못 본 걸로 하겠다고 말했다는 부분에 관해서도 황 의원은 전후 맥락을 봐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택시기사의 블랙박스 영상 제출 여부와 관계없이 담당 수사관은 이 사건이 단순 폭행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렸고 그렇다면 굳이 영상을 볼 필요가 없다는 취지일 것이라고 짐작했는데요. 담당 수사관이 그 상태에서 이제 본인 나름대로는 사건에 대한 결론을 내려놓은 상태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동영상을 보는 것이 의미가 없다. 즉 지금은 이제 이용구 차관 사건이 굉장히 이제 이목을 집중받는 뭐 중요한 사건이 됐지만 네. 당시에 담당 수사관이 볼 때는 예. 많고 많은 평범한 사건 중에 하나였고 네, 수사에는 부실 수사도 있어서도 안 되지만 네. 수사에는 비례 원칙이라는 게 있거든요. 예. 비례 원칙이라는 것은 간단하게 표현하면 과잉 수사를 해서도 안 된다는 의미거든요. 네. 피해자 택시 기사분이 원하는 목적지에 도착한 후에 그 손님을 깨웠는데 손님이 나를 멱살을 잡았다. 네. 그래서 신고를 했었는데 나 합의가 됐기 때문에 처벌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진술했단 말이죠. 네. 이때 굳이 동영상을 볼 필요가 없다고 판단할 수 있거든요. 즉 단순 폭행 사건이 명백하구나. 그는 또 이번 사건에 경찰 윗선이 개입했을 가능성은 적다고 봤습니다. 일선 경찰서장 경험을 토대로 예측할 때 담당 수사관에게 중요한 사건이 아닌 경우 팀장 혹은 과장선에서 처리되는 게 관행이라는 건데요. 황 의원은 경찰은 13만의 거대 조직이다. 크고 작은 실수는 계속 나올 수 있다며 그때마다 경찰에게 수사권을 어떻게 맡기냐는 문제로 비약될 사안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건이 왜 갑자기 소환된 걸까요? 국힘당과 검찰의 콜라보는 언제까지 무한 반복될까요? 사건이 무슨 냉장고에 들어가 있는 음식도 아니고 자신들이 필요할 때마다 꺼내들어 요리를 해대는데요. 재탕, 삼탕은 신선도가 떨어져 맛도 없습니다. 거기에 음식이 상해서 부작용이 발생될 수도 있죠. 이쯤에서 그만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김학의 출국 금지 사건도 이용구 택시기사 사건도 말이죠. 재미도 없고 감동도 없습니다.